안녕하세요. 낙서를 합시다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낙서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팁,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가는지 직접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제 막 컴퓨터나 타블렛으로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소주 화요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화요 소주병은 모양이 아주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 이런 병을 그려보기에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좀 갖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원통형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 없이 그리실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지를 놓고 그 외곽선을 그대로 따는 겁니다. 보통 라인 드로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본 사진이 있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약간 흐릿한 이미지로 바꿔주고요. 실제 그림이 그려질 레이어를 선택을 한 뒤에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외곽선을 따면 됩니다. 외곽선을 딸 때 그리는 선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이 조금 삐뚤삐뚤해도 괜찮고요. 기울어지거나 구불구불해져도 나름의 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는 선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우고 다시 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술병의 목 부분에서 원통형의 술병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의 곡선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바뀌는 부분의 경계를 기준으로 외곽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선을 끝까지 그리지 않아도 느낌상 원통형이구나 라는 것만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외곽선을 그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드로잉을 하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을 잘못해 놓고 있어서 지금까지 스케치가 약간 어둡고 흐릿하게 보였네요. 투명도를 다시 100%의 불투명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본 사진 있는 레이어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려진 외곽선만 확인을 하면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외곽선을 따도 조금 울퉁불퉁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외곽선을 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근감이 적용이 돼서 이런 위쪽은 조금 넓게 잡혔고요. 아래쪽은 조금 좁게 형태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을 지울 때는 단축키 2를 눌러서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의 속성 그대로 지우개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선을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브러쉬 툴들 중에서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선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을 지울 때는 지우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브러쉬의 두께를 따로 조정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개 툴은 조금 두껍게 미리 세팅을 해 두고요. 가는 선을 지울 때는 단축키 2를 눌러서 선을 삭제를 하고 조금 넓은 면을 지워야 할 때는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해서 넓게 지우는 식으로. 화요 글씨는 브러쉬의 굵기를 조금 두껍게 올려놓고요. 펜의 힘 조절만을 표현을 해 볼 수 있도록 따라 그려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이번 기회에 필압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화요 영문 글씨와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영어 글씨들을 대충 써줍니다. 빨간색의 25라는 숫자도 색깔을 바꿔서 칠해주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역시 잘 보이지 않는 한자와 직인도 같이 그려줍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글씨라서 대충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잠깐만 옆으로 빼놓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칠을 조금 더 주거나 라인을 좀 더 보강을 해주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레이어가 섞여서 레이어를 잘못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네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레이어에서 그림을 좀 지워보죠.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 잘못된 레이어에 올라가 있는 선들을 지워봅니다. 자, 이럴 때는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해당 레이어는 편집이 되지 않게 미리 잠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했던 보정 작업이나 선 보충 작업을 제대로 된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명암이 들어갈 부분을 다시 한번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이건 제가 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는 편이고요. 선이 많은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선을 그리지 않고 직접 채색을 하면서 명암을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맘대로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진을 보면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뚜껑 부분 네모나게 먼저 그리고요. 삐뚤어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목 부분은 조금 볼록하고요. 그 밑으로 목은 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좀 넓은 병의 몸통을 길게 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리다가 선이 삐뚤어지는 것들이나 기울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각형을 그리는 기본으로 그려줍니다. 모서리는 조금 둥글게 표현을 해주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굴립니다. 자, 여기서 필압을 조금 더 줘서 조금 두꺼운 선으로
외곽선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이때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도 괜찮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외곽선 있는 레이어에 그대로 두껍게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내려 긋고요. 삐뚤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저도 선이 굉장히 구불구불 거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이려니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개 도구로 지워주고요. 자, 화요라는 글씨도 브러쉬의 두께를 좀 더 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끼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대충 비슷하면 되죠?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그려보겠습니다. 엉망이죠?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병의 너무 아래쪽에 내려왔으니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 T를 눌러서 조금만 위치로 올려봅니다. 자, 아까랑 동일하게 펜툴로 영문 로고와 자질구레한 글씨들을 적어주죠. 대충 보이지도 않는 글씨니까 꼬불꼬불 대충 써줍니다.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서 25라는 숫자를 올려주고요.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서 오른쪽 위에 한문과 붉은색으로 인장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그림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여서 스티커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에는 곡선 부분을 추가해서 입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두고요. 자, 여기서 원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목 주변과 위쪽, 아래쪽이죠. 여기서 이 병의 시선은 여기 아니죠. 좀 아래쪽이죠. 위쪽에는 위로 봉긋하게,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봉긋하게 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위로 조금 둥글게, 목도 굴려주고요. 뚜껑 부분은 지워야겠네요. 그리다 보니까 레이어가 조금 엉켰네요. 연습이니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뚜껑의 윗부분도 동그랗게 수정해서 그려주는 걸로 하죠. 자, 마지막으로 병 바닥은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화요병과 조금 달리 입체감이 있는 화요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병에다가 채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역시 아까처럼 명암이 들어갈 부분을 간단하게 외곽선으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좀 많이 그려서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에 외곽선을 넣어주는 스타일인 거고요. 이런 외곽선 없이 직접 채색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고요. 어떤 그림들이 더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지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병은 원래 무광의 흰색에 가까운데요. 저는 그냥 시원해 보이도록 약간 파랑색, 하늘색을 선택을 하고요. 칠은 기본 툴 중에서 베이직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뚜껑 부분을 제외한 병 부분을 색칠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외곽선 있는 레이어에 직접 색을 칠했더니 외곽선이 좀 탁해지고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채색하는 레이어는 분리를 하고 외곽선과 구분하여 칠을 좀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고 다시 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 레이어가 엉킨 부분이군요. 레이어를 하나만 더 내려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레이어가 엉켰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네요. 자, 병 전체를 파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한번 칠을 하고 나서 멈춘 다음에 다시 색을 칠하면 색이 겹쳐지면서 약간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두 번까지 색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요. 세 번째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그려주는 이 병은 왼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명암을 줄 거기 때문에 색이 겹치는 거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색을 팔레트의 오른쪽에 있는 색깔 차트 중에 두 번째를 선택을 해서 바로 앞전에 사용했던 색을 찾아 선택을 하고요. 가장 바깥쪽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서 조금만 짙게 색을 한번 올려줍니다. 외곽선을 넘어가는 색칠한 부분은 나중에 지워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색을 조금 어둡게 해서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도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색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요. 아래쪽도 그림자가 질 테니 색칠을 좀 해주고요. 지우개 도구로 병 주변에 불필요하게 나간 부분은 지워주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외곽선을 굵게 그려놓으면 외곽선을 밟고 지워도 외곽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채색 부분만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금색과 비슷한 색을 찾아서 뚜껑을 칠해주고요.
약간 어둡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고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서 그보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좀 어둡게 찾아서 색칠을 해줍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화요병 뚜껑의 그리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설명하냐고 썼던 낙서 부분은 지우는 걸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화요 소주병 따라 그리는 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리든 그는 그리는 사람이 가장 편하고 느긋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봤을 때 편하게 그릴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든 아니면 네모 반듯하게나마 형태만 만들어내는 그림이건 아니면 약간 입체감을 표현을 하고 채색까지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그려지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지 않을까 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